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에서도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를 2 더하기 1이라 써도 됐었죠. 그리고 곱셈 같은 것도 2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2로 써도 됐고, 이렇게 이제 곱하기랑 더하기랑 이제 같이 쓰면은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제 분배 법칙도 됐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집합의 연산에도 연산 법칙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다. 그게 있습니다. 이게 합집합, 교집합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교환은 뭐다? 서로 위치 바꿔주는 거고, 결합은 뭐다?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하나,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하나, 똑같다. 분배는 뭐다? 분배는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에도 그랬듯이 더하기랑 곱하기, 뭐 이제 빼기 나누기 했을 때 이제 더하기 빼기 한 묶음, 곱하기 나누기 한 묶음에서 두 개의 연산이 다 나와야 분배 법칙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같이 있어야 우리는 분배 법칙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할 때는 곱하기를 분배하거나 나누기를 분배한다. 더하기를 분배하는 건 없었는데 집합에서는 합집합을 분배할 수도 있고 교집합을 분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집합을 분배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교집합을 분배 이렇게, 합집합을 분배 이렇게.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친절하게 여기 이제 결합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고 분배 법칙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 3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시오. 이건 우리가 해볼까요? 자, A, B, C, A, B, C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A랑 B의 교집합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C에다가 다시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A 교집합 B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이라고 했고, C랑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 C랑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분만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부분만 이제 남게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또 A, B, C니까 이제 BC의 교집합은 여기고, 여기서 이제 A랑 공통된 거, 지금 AC를 했죠. 여기가 BC, 여기가 BC,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BC 교집합인 부분, 여기랑 이제 A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 근데 뭐예요? 똑같죠? 이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 교환 법칙, 뭐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집합에서 연산해서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합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4개든 5개든 어차피 이제 같은 연산자로 이제 다 합집합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괄호를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때 여기 막 괄호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같이 나오면은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체집합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전체집합. 말이 전체집합이지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집합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전체집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시작을 하면 돼요. 전체집합. 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부터 복소수까지 배웠지만 나는 자연수 내에서 문제를 낼 거야라고 하면 우리가 복소수, 유리수, 실수, 무리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연수 내에서만 풀면 되잖아요. 그 자연수 내에서도 만약에 나는 여러분한테 뭐 1부터 마수를 같은 거 할 때 뭐 1부터 10까지에서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뜬금없이 10일 부르면은 내가 여기서만 생각하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전체 집합도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정을 해놓는 그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라고 해가지고 막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나왔죠.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내가 이번에 A, B, C 이런 부분 집합을 문제에서 낼 건데 이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썼던 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내가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 생각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뭐 2, 3, 5 이런 것들이 이제 A, B, C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연수를 다 알지만 11도 12도 내가 알지만 1부터 10까지 중에서만 생각하라 라고 한정을 해주는 게 전체 집합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은 어떻게 쓰냐, 결국은 전체 집합 U가 있고 이제 부분 집합 A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집합은 A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인데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이렇게 A 집합을 동그라미 이제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A 집합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의 원소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 2, 3, 4가 A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안에 안 들어가는 원소는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5, 6, 7, 8, 9 끝이 없고 뭐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하라면 뭐 2분의 3, 3분의 1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정을 해줘야 된다.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생각하려면은 그거를 한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도입하고 전체 집합 내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거를 A의 여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기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뜻하는 컴플리먼트의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2의 2제곱처럼 이제 지수 쓰듯이 위에다가 집합 위에다가 C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 포함되긴 하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만 얘기를 한다면은 전체 집합은
갈라가지고 여기는 A, 여기는 A 여집합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A랑 B는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부터 10까지 있죠. 1, 3, 5, 7, 9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는 뭐냐 하면은 2, 4, 6, 8, 1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은 8의 약수,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으니까 저거 제외하고 3, 5, 7 3, 5, 6, 7, 9, 10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에 있는 원소를 제외를 한 느낌이죠. 제외. 이 제외를 뜻하는 것이 바로 차집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들. 여집합은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 무조건 전체 집합에 얘기를 하지만 이 차집합은 전체 집합 아니어도 두 집합 간에 제외를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집합이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집합은 차집합을 이용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집합에서 A에 있는 원소를 다 제외를 시켜라. 원소를 제외시켜라 라는 이제 느낌입니다. 빼기가 아니에요. 읽을 때 A 차집합 B라고 읽어야지 A 빼기 B 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이지만 B에서는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이제 나오고 여기도 밑에 나오나? 밑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일단 이제 예제를 봅시다. 일단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 A 차집합 A 교집합 P 이렇게도 이제 가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인 거는 제외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원소 중에서 B랑 공통된 원소를 다 제외를 시키는 거니까 A에서 B를 제외하던 A에서 A 교집합 원소를 제외하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A에서 B랑 공통돼 있는 거를 버려라. 근데 그 버린 게 어차피 B만의 원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어차피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이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떼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A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을 한번 보면은 차집합. 그럼 이제 B의 원소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A 차집합 B라고 해가지고 A가 더 클 필요는 없죠. 그냥 A의 원소 중에서 B랑 공통인 것들을 제외를 하면 되니까 2랑 4가 공통인 2, 4, 6, 6까지 공통이니까 8만 남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2, 4, 6은 공통이고 8이다. 그러면은 8만 원소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A 차집합 B고 이 부분은 결국 뭐겠어요? B 차집합 A라는 뜻이겠죠.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문제 7번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찾아봅시다. A 차집합 아까 A 여집합이란 건 뭐겠어요? 이제 전체 집합에서 이제 A를 이제 A의 원소들을 뺀 거. U 차집합 A.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여집합을 했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 그럼 결국 뭐다? 이거를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를 제외를 시키면은 A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A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A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A의 여집합인데 A랑 A의 여집합이랑 싹 다 합치면은 그냥 전체 집합 자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고 A랑 A의 여집합은 공통된 게 하나도 없죠. 교집합은 공통된 걸 찾으라는 거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교집합, 공집합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은 우리가 생각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범위인데 그거 말고 딴 거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제외를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편하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집합이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그리고 여집합과 자기 자신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공집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집합하면은 차집합 기호를 교여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제 순서는 잘 맞춰주고 이거 정말 많이 쓰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자,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여집합. 근데 B의 여집합은 B니까 A 교집합 B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도 정리가 된다.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은 엄청 많이 써요. 중요합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그냥 다 거꾸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괄호를 하고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다 이제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하면은 이 여집합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연산에도 분배하는 느낌으로 여집합이라는 게 다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꾸로 해라 라는 느낌이니까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바꿔버린다. 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하는 것도 다 여집합으로 만들어버리고 뒤집어버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있다라고 하면은 A 여집합의 여집합, B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차집합도 그럼 어떻게? 차집합은 아까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 있듯이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연산이긴 한데 집합의 연산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집합은 드모르간 법칙 써줄 때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다. 예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얘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꾸고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해라. 그러면 같아진다. 여기 있죠. 자, 설명하기.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다음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있다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보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금방 표시가 되겠죠.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집합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A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A 차집합 B는 아까 어디라 그랬죠? A 차집합 B. A만의 집 원소가 있는 곳. 그리고 B 차집합 A는 B만의 원소가 있는 곳.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 이게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양쪽이 이제 색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A, B, C, B, C. A 차집합 P. A 차집합 P는 A만의 원소. 이 부분. A 차집합 C는 여기 A만의 원소. 이거 두 개 합집합하면 결국 뭐겠어요? 두 개 합집합하면은 밑으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팩맨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을 다 했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뺐다.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비교집합 C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A 차집합, 비교집합 C를 해도 저렇게 되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A 차집합, A교, B교, C까지. 어차피 이 부분이 아까 뭐였어요? A교, B교, C교였으니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연산과 교집합, 아니 차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